지방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윤지현 변호사님? 네, 지금 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국가통계 포털에서 10월 4일 기준으로 2024년 8월 계산을 해봤는데 부산이라는 대도시도 5,600세대 정도, 그리고 대구도 9,410호, 둘만 합쳐도 15,0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반면에 서울은 지금 미분양 세대가 946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는 양극화 상황이 심각하다, 결국에는 지방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심각해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한 변호사님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엔 결국엔 수요와 공급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 수요는 사실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엔. 왜냐하면 지방에는 기업이 없고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가 없는데 그렇죠. 지방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찾아보니까 대구의 출산율이 0.6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대구 서구 같은 경우에 0.46이고 남구는 0.49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출산율로 지방 신축 아파트의 분양 수요를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많은 게요. 그 수요자가 원하는 매력적인 입지에 그리고 매력적인 상품성을 가진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방에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파트가 특정을 해서 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뉴스에서 보고 확인을 하고 또 이 수분양자분들, 입주민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또 데모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대구 동구 유람동에 호반서밋 리스텔라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2023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근데 냉정하게 사실 우리가 보면 유람 지역이라는 게 대구에서도 좀 메인 지역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들고요. 심지어 대구 중심부에도 한 5년 차 이하의 신축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들에 비추어 볼 때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가 좀 조심스럽지만 할인 분양이 아니고서는 분양이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게 기존 분들과의 관계에서 참 갈등이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 같기는 하네요. 윤지현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분양업체든 건설업체든 이런 업체들이 받는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결국엔 집값 문제겠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매수자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이미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건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는 부분은 공급이 늘어나고 반면에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시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단 미분양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미분양 아파트 주변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존재할 거고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 역시도 상당 금액이 이제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충격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회적으로도 또 큰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피를 주고 산 세대들이 존재하고 제값을 주고 들어온 세대들이 존재하는데 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이 또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미 제값을 주고 입주자들이 새로 마이너스 피를 주고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 뭐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계층 간의 갈등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지역 건설사들이 이런 미분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경기 침체나 그리고 준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준공이 아예 안 되는 이런 심각한 경우로 또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분양 문제랑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그 둔촌주공이 공사비 시비에 좀 휘말린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런 뭐 공사비 다툼 나아가서 아까 미분양 사태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면 건설사의 부실, 관련 업체의 부실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변호사님 이런 건설사 부도 관련된 사건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건설사 폐업 신고가 13년 만에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많은 건설회사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하나 기억에 남는 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최근에 저희가 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던 A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큰 사업들 중심으로 많이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도급 순위도 상당히 그 지역 내에서는 거의 탑 수준의 회사였었는데요. 이 회사조차도 사실은 건설 경기 침체랑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PF 대출 자체가 다 중단됐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법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최근에 한 1년여 만에 사실은 운 좋게도 회생계 변제율이 한 5% 정도를 10년 동안 갚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5%라는 거는 누가 봤었을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변제율일 수는 있는데 회생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혜택들이 있는 거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인가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도 5% 동의를 받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정말로 가가지고 많이 사정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관계 계속 이어가자라고 해서 많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되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건설회사 회생은 단순히 이렇게 회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밑에 그 밸류체인이 쭉 있는데 하도급사부터 금융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올해는 사실 저희가 경험하기에는 저희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도급사들의 법인 파산 이슈가 조금 더 많고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는 게 지금 그 파장이 단순히 하도급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책임준공형 그 관리형 토지신탁, 뭐냐면 신탁사에서 책임준공을 이제 보증을 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 그 소송들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탁사와 대주단 사이에서. 그게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경우들이 좀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사에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금융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걱정되네요.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지방 분양 시장 나아가서 전반적인 건설 경기까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땅히 어떤 거다라고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서울과 지방 간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관련 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정도로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피해가 조금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